우리는 살면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잊혀질 때쯤이면 화해를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의 만남은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상처는 다시 반복될 뿐이라고.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 속에서는 같은 아픔이 되풀이됩니다. 진정한 화해란 관계 회복이 아닌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해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화해는 갈등을 풀어가는 좋은 방법이지만 늘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깊은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면 새로운 아픔이 시작될 수 있죠. 첫째로 상처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처 준 사람은 대부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심리학 연구가 말해줍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화해는 그저 상대방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아픈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워내려 했던 그 상처들이 새롭게 생생해질 수 있죠. 부처님은 옛 고통을 다시 끌어안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이 잘못을 정당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했으니 괜찮아라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하죠. 이는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더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프게 한 사람과 화해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라며 스스로를 낮추게 될 수 있고 자존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죠.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서두른 화해는 위험합니다. 갈등이 다시 커질 수 있고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공자님은 불안정한 관계는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 하셨죠.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평화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점을 들 수 있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는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일에 에너지를 쏟으라 하셨죠. 그 외의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도 좋다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다 보면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죠.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자격이 당신에겐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는 과감히 놓아주세요. 여덟 번째로 내면의 평화가 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해 과정에서 받는 상처는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상대가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 큰 혼란과 불안 속에 빠져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지
관계 회복을 뜻하진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관계 단절과 함께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바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지 않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화해가 모든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과의 화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과거의 아픔은 내려놓고 더 건강한 관계를 찾아 새로운 길을 걸어가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나치게 순한 사람이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죠. 나이 들수록 쉬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중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무시당하기 쉽고 가볍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은 더 존중합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라고 했죠. 두 번째 이유는 부당한 요구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타인의 욕망에 휩쓸린다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부당한 요구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소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요구에 계속 맞추다 자신을 돌볼 여유를 잃고 점차 지쳐가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배려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맞추려 하는 사람보다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자신의 삶은 흐려집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면 남의 길에 휘둘리게 된다고. 스스로의 목표와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타인의 의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면 주변은 점점 더 의존하려 합니다. 이는 당신에게 부담이 되고 상대의 자립도 막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균형을 이뤄야 해요. 부처님은 타인을 돕되 자신을 잃지 말라 하셨죠. 일곱 번째는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된다는 점입니다. 쉬운 사람이 되면 주변은 당신의 시간을 당연히 여기며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가장 귀한 자산이니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말라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관성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죠. 공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관계의 뿌리이니 흔들리면 안 된다 하셨죠. 아홉 번째는 당신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순간 세상도 당신을 낮게 본다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내면의 평화를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끊임없는 타인의 요구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평화는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 하셨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필요할 땐 단호해질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독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는 계산적이라는 말도 듣죠. 이런 말이 두려워 주저할 때도 있지만 호구처럼 사는 삶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결국 행복마저 잃게 됩니다. 독해졌다는 말을 듣더라도 자신을 지키는 태도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호구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호구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주 억누르게 됩니다. 타인의 요구만 맞추다 보면 자신의 가치는 무시하게 되죠.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죠. 자신을 목적으로 대하라고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당신을 결코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의 욕심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호구처럼 보이는 순간 주변은 당신의 호의를 당연히 여기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정작 중요한 일에서는 멀어져 소진되기만 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 휘둘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세요. 세 번째로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의 기대에만 맞추다 보면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삶을 사는 것은 곧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해요. 네 번째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호구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동등한 관계가 아닌 일방적 관계를 맺으려 할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뤄져야 합니다. 공자님은 이렇게 말했죠. 균형 잡힌 관계만이 오래 간다고. 다섯 번째로는 내면의 평화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요구만 들어주다 보면 자신을 돌볼 여유를 잃고 마음의 평화도 깨지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삶이 감정적 소진을 부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타인을 위한 희생이 꼭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해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더 많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생은 자신을 잃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하셨죠. 일곱 번째로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호구처럼 살면 자신을 보호 못하고 늘 타인의 판단에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노예가 된다고 했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해는 갈등을 풀어가는 긍정적 행위로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아 삶에 부정적 영향이 남아 있다면 화해는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이제 화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처를 준 사람은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상습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화해는 그저 상대방에게 잘못을 반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적 고통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해는 과거의 일들을 되살리게 만들 수 있고 잊으려 했던 그 상처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내면의 치유를 막고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고통을 다시 끌어안는 이 일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위일 뿐이라고 하셨죠.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이 잘못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화해는 때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정당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해했으니 괜찮다며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죠. 네 번째는 자존감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면서 이 정도 대우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존감은 점점 약해지고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게 되면 전보다 더 불안정해지고 복잡한 관계가 됩니다. 특히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서두른 화해는 위험합니다. 갈등이 다시 커질 수 있고 공자님은 이렇게 말했죠. 불안정한 관계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고.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평화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는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일에 에너지를 쏟으라 하셨고 그 외의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도 된다 하셨습니다. 7번째로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다 보면 좋은 인연을 놓치게 됩니다.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자격이 당신에겐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는 과감히 놓아주세요. 8번째로 내면의 평화가 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해 과정에서 받는 상처는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 큰 혼란과 불안 속으로 빠져들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로는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지 관계 회복을 뜻하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바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지 않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화해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깊은 상처 준 그 사람과의 화해는 위험할 수 있죠.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과거의 아픔은 내려놓고 더 건강한 관계를 찾아 새로운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평화로운 마음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스스로를 잘 지켜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나치게 순한 사람이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죠. 나이 들수록 쉬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존중받지 못하는 일, 둘째는 부당한 요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점, 셋째는 감정적 소진으로 지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죠. 지나치게 맞추려 하는 이는 오히려 피로감을 준다네요. 다섯째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여섯째는 타인의 의존이 점점 커진다는 점입니다. 일곱째로는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맙니다. 여덟째는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아홉째는 당신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내면의 평화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쉬운 사람이 되는 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차갑거나 딱딱한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며 때로는 단호할 줄도 알고 때로는 부드러울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죠.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선택임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며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독하다는 말을 듣고 계산적이라는 말도 듣죠. 이런 말이 두려워 주저할 때도 있지만 호구처럼 사는 삶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 행복마저 잃게 됩니다. 아주 쉬운 사람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단호해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타인의 욕망에 휘둘린다고. 그래서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니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순간 세상도 당신을 낮게 본다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니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나 요구보다 자신의 행복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독해졌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을 지키는 일이 중요해요. 호구라는 말을 듣는 것이 독하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걸린 문제니까요.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면 때로는 단호해야 하고 때로는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공자님도 말씀하셨듯이 균형 잡힌 관계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했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 부당한 요구 앞에 당당히 맞설 줄도 알아야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단호함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론 매정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잃어가는 호구가 되는 것보다 낫죠. 루소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에 에너지를 쓸 줄 아는 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며 건강한 경계를 만들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도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길고도 긴 여정이니 한 걸음씩 천천히 가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때론 외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비난할지라도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이제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며 당신이 마주하게 될 더 나은 미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늘 타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칸트의 말씀처럼 당신은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현명하거나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당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루소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타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죠. 건강한 관계는 오직 균형 잡힌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며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 때 비로소 좋은 관계도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길고도 긴 여정이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천천히 가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에픽테토스도 말했습니다.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말고 현명하게 써야 한다고요. 당신의 평화로운 마음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스스로를 잘 지켜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해요.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잃어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또 가르치셨죠. 상처를 준 이와 다시 만나면 그 고통은 반복될 뿐이라고. 지난 아픔을 다시 끌어안는 이 일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리석은 선택일 뿐입니다.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희생은 자신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하셨죠. 타인을 돕되 스스로를 잃어선 안 된다 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문제가 되는 관계를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는 부처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미래는 바로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